자, 오늘 밤티마을 영민의 집 이금희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세준이부터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너라면 팥쥐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은 어떨 것 같아? 나라면 팥쥐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얼굴도 잘 모르고 낯설으니까 기분이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아. 음, 소연이 세준이 얘기 들었어? 소연아, 세준이 얘기 들었어? 응. 소연이 발표하면 될 것 같은데. 영미랑 쿤돌이가 읍내에서 새엄마 선물로 손에 바르는 크림이랑 반지를 샀는데, 아니. 그걸 소연아, 세준이가 먼저 진행하는데, 세준이가 진행한 문제는 만약 소연이라면 이렇게 이 밤티마을 큰돌이 영민의 집에처럼 이 팥쥐 엄마가 새엄마로 오잖아. 이 새엄마로 처음 그 팥쥐 엄마가 새엄마로 왔다. 그때 소연이라면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이었겠냐? 이게 세준이의 질문이었어. 맞아, 세준아? 네. 그거에 대해서 우선 소연이가 대답을 하고, 그거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소연이 진행할 때 있다가 그건 하면 돼. 소연이 얘기. 영미처럼 막 마음에 안 든다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막 짜증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처음 만난 사이니까 그래도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음, 세준이 진행 다 한 거야? 네. 그럼 이제 소연이가 아까 준비하려고 했던 것들 하면 돼. 만약에 만약에 읍내에서 산 새엄마 선물처 아니 만약에 큰돌이와 영미가 읍내에서 크림이랑 반지를 샀는데 만약에 만약에 자신이 큰돌이라면 읍내에서 새엄마 선물로 무엇을 살지 궁금해요. 나라면 새엄마 생일로 새엄마는 향긋한 걸 뭐 냄새가 계속 향긋하다고 그랬으니까 향긋한 걸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나라면 향수를 선물할. 소연이도 소연이 의견을 말하면 되지. 소연이는 소연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소연이라면 그럼 어떤 선물을 하고 싶은 거야? 소연이가 만약 나라면 하고 대답하면 돼. 만약 나라면 새엄마가 소소한 거라도 되게 좋아해주고 가장 아껴줬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그동안 무엇을 가장 좋아했는지 생각하면서 선물을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다음 읍내에서 큰돌이와 영미가 친엄마를 만났는데 친엄마를 만났을 때 되게 반가운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자신이 큰돌이나 영미라고 생각하면서 친엄마를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 음, 세준이 질문 들었어? 네, 들었긴 들었는데. 음, 이 이야기에서 그 집을 나간 친엄마를 읍내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거지. 네.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이미 자기 집에는 팥쥐 엄마, 새엄마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친엄마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이 들었나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야. 소연이 맞아? 소연이 맞아? 그 질문이? 세준이게? 네. 친엄마를 만났으니까 행복할 것 같아. 우연히. 나라면 오랫동안 못 봤던 친엄마를 만나니까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 세 번째 질문. 영미가 학교를 끝나고 길을, 큰돌이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재강이가 갑자기 다가와서 여러 가지로
뭐 아이스케이크나 뭐 여러 가지 같은 걸로 괴롭혔는데 영미는 그, 아니, 그 큰돌이가 재강이를 때리고 영미를 지켜줬는데 만약에 자신이 영미라면 어떤 기분이 들지 궁금해. 나를 구해준, 어, 그러니까 조금 좀 고마울 것 같아. 나라면 나는 원래 오빠가 있는데 맨날 괴롭히기만 하는데 저런 큰돌이 같은 오빠가 있으면 듬직하고 좋을 것 같아. 음, 소연이 준비한 거 다 했어? 네. 아, 수고했습니다. 그렇지. 지금 소연이처럼, 주로 이제 소연이가 만약 자신이라면 어떠할 건지, 그래서 이 책의 상황을 자신의 문제로 이렇게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는 그런 이야기, 그런 전개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좋은 어떤 그런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질문 외에도 자기가 이 책 내용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질문들 또는 이 등장인물의 행동 선택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묻는 어떤 그런 질문들 아니면 뭐 등등 아니 다양한 어떤 그런 질문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 책은 제목이 밤티마을 영민의 집인데 쌤이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책은 시리즈 중에 2탄이야. 1탄은 밤티마을 흔돌이네 집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2탄은 밤티마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영민의 음, 집이라는 얘기가 있고 3탄은 밤티마을 봄이네 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큰돌이네 집하고 봄이네 집도 본 사람 안 봤어? 둘 다? 네. 큰돌이네 집이랑 봄이네 집 안 봤어? 자, 밤티마을 큰돌이네 집은 어떤 내용일까? 여러분들 생각하기. 세준이. 어, 큰돌이랑 영미가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어, 영미가 부잣집으로 간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렇지. 영미가 부잣집으로 입양 간 이야기가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했어. 또 1탄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소연이, 세준이. 1탄에 영미가 입양 간 얘기가 나왔을 거다. 세준이. 어, 엄마가 음, 아빠랑 헤어졌을 것 같아요. 엄마가 절대로 아빠와 헤어진 이야기. 또는 엄마가 집을 나간 이야기. 나가냐. 또는 엄마 아빠가 많이 싸웠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네. 또 하나는 바로 누가? 새엄마. 팥쥐 엄마가 새엄마로 뭐 한 얘기? 들어온 박빈이야. 그런 이런 이야기. 자, 우리가 지금 1탄 읽지 않았는데 왜 1탄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음, 이 판은 엄마가 없었으니까 음, 그 전 1탄에 엄마가 나갔을 것이고 음, 그런데 그 영미는 음, 사라졌으니 사라졌고 여기 부잣집으로 갔다고 나와 있는데 음, 여기에서 부잣집으로 가진 않았으니까 그 전 1탄에 부잣집으로 갔을 거고 음. 그리고 파, 파티 엄마가 갑자기 마술로 뭐 나올 수 있지는 않으니까 그 전 1탄에 파티 엄마가 새엄마로 들어와가지고 2탄에 파티 엄마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책의 9쪽과 10쪽에 보면 영미가 돌아온대요라는 챕터에서 바로 1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탄 밤티마을 봄이네 집 이야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실려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어,
아빠랑 엄마가 재혼을 했잖아요. 어, 그래서 뭐 다시 아기를 낳을 것 같은 이야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세준이는? 그 엄마랑 아빠가 제일 처음에 그 엄마가 나갔잖아요. 음,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재혼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음, 재혼을 해서 다시 아기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소연이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음, 소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음, 팥쥐 엄마가 같이 그 영민의 집 아빠랑 같이 음, 재혼해가지고 아기도 낳고 같이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세준이. 음, 그 팥쥐 엄마가 많이 아팠으니까 팥쥐 엄마가 거기에서 뭐 병원에 입원해서 뭐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고 만약에 죽으면 어 그 큰돌이랑 영미가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파쭈 엄마가 죽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그런 스토리도 이야기도 가능은 하겠지. 자, 책 111쪽에 보니까 사실은 이 파쭈 엄마가 운동회 때 달리다가 쓰러져서 지금 세준이가 말한 대로 무슨 큰 병 있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이 책에서는 왜 쓰러졌다는 거야? 111쪽 보니까. 그 111쪽, 112쪽 보니까. 임신을 해가지고 그렇지. 임신을 해서, 임신한 상태에서 힘든데 무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런 쓰러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지. 그래서 112쪽에 보면 그런데 아기 낳아도 우리 전처럼 똑같이 예뻐할 거죠? 라고 이제 얘기함으로써, 세준이, 아니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임신을 했잖아요. 음, 그러면 3탄에 팥쥐 엄마가 그 아기를 낳을 수도 있는데 음, 그러면 그 전에 그 아버지가 그 전에 엄마랑 재혼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지, 아니지. 그거가 다시 친엄마하고 다시 재혼한다고? 재혼을 한다 나와 있잖아요. 아, 뭐 계속 얘기해봐, 세준이. 그러니까 그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 그때 그 결혼하면 다시 자, 소연이 지금 세준이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으로 맞아 아니면 잘못된 부분 있으면 소연이가 바로 잡아줘 볼까? 세준이는 지금 친엄마가 돌아와서 다시 그 아빠와 다시 결혼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스토리가 나와 소연아 어때? 다시 결혼이요? 밤티마을 영민의 집에서 세준이가 말한 대로 응. 친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아빠랑 다시 산다. 근데 팥쥐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뭐 좀 이렇게 이야기가 이상한 거 아니냐 지금 얘기했거든? 어때? 음,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자, 여기 아빠. 음, 아이고, 아빠. 그 다음에 여기 누구? 엄마? 친엄마가 결혼해서 누굴 낳은 거야? 큰돌이랑 영미요. 큰돌이와 큰돌이랑 영미. 영미를 낳은 거야. 그런데 요 친엄마가 뭐 한 거야? 나갔어요. 나, 나간 거야. 나간 거야. 그리고 대신 누가? 새엄마, 팥쥐 엄마. 팥쥐 엄마, 팥쥐 엄마. 팥쥐 엄마가 새엄마. 돌아온 거야. 그래서 요렇게 연결되고, 요렇게. 어? 그리고 팥쥐 엄마와 아빠 사이에 다시 누가? 애기, 어, 여기 그 애기 이름 혹시 누군지 알아? 곰이. 봄이. 곰이? 다음
단 제목이 밤티말 봄이네니까 봄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런데 뭐가 잠깐 밤티말 영민해지는 뭐가 나오냐면 이 친엄마가 아까 큰돌이와 영미를 읍내에서 만났다고 그랬지. 네. 읍내에서 만나서 이 팥쥐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나가겠다. 친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큰돌이와 영미와 함께 뭐 했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팥쥐 엄마가 집을 나가지.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엄마는 아빠하고 함께 살려고 돌아온 거야? 아니요. 아빠와 함께 살려고 돌아온 게 아니야. 단지 누구만? 영미만. 영미만 데려가겠다는 거였어. 근데 영미가 엄마를 따라가 안 가? 안 가요. 안 가. 영미도 안 가고 이 친엄마는 누구랑? 친엄마는 다른 사람과 재혼하겠다는 거야. 다른 사람과. 아, 아빠랑 재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재혼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확실치는 않아. 이 이야기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영미만 데려가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결국 그래서 팥쥐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냥 이렇게 재혼해 사는 거야. 됐어? 네. 그러니까는 팥쥐 엄마가 보미를 낳은 것들은 팥쥐 엄마가 아빠와 함께 살고 그다음에 보미를 낳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친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팥쥐 엄마 아기를 낳고 이렇게 복잡해진 관계는 아니라는 거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보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그런데 아기 낳아도 우리 전처럼 똑같이 예뻐할 거야 라고 해서 보미가 봄이 태어나서 이 큰돌이 영미하고 새로 태어난 아이 사이에 이제 뭐야? 그런 갈등, 뭐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몇 탄이다? 3탄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3탄 이야기를 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1탄, 2탄 내용이 뭐냐를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아맞추냐가 아니라 2탄을 근거로 2탄에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1탄이나 3탄을 추리해 볼 거나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만을 바탕으로 그 알고 있는 이야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김에 자, 왜 팥쥐 엄마로 불렀을까? 왜 새엄마를 팥쥐 엄마로 불렀을까? 소연이, 세연이, 전 잘 모르겠어요. 세준이는. 세준이는 왜 새엄마를 팥쥐 엄마로 불렀을까? 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랬어? 자, 팥쥐 엄마라는 걸 알려면 여러분이 옛날 얘기를 알아야 돼. 무슨 이야기? 그냥 팥을 잘못 들었어요. 콩쥐팥쥐? 콩쥐 팥쥐 이야기를 알아야 돼. 혹시 콩쥐 팥쥐 이야기 알아? 알긴 팥쥐 얘기 아는데 알아보고. 요즘 안 응? 읽어가지고 잘 몰라요. 세훈이는 몰라. 콩쥐 팥쥐 이야기. 자, 콩쥐 팥쥐 이야기가 아주 알긴 비슷한 아는데 기억하고 있긴 한데 콩쥐 팥쥐의 이야기가 아주 비슷한 외국의 이야기가 뭐지? 외국의 이야기, 콩쥐 팥쥐 이야기 아주 비슷한 외국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 신데렐라? 신데렐라 이야기.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신데렐라. 친엄마가 나빠. 음, 돌아가셔. 친엄마가 다시 왔어. 돌아가셔. 그리고 응? 그쵸. 이거 보세요. 잘못 들었네. 깜짝 놀랐네. 누구예요? 그러게. 선생님 같이 수업하시나요? 어,
선생님도 잘 모르는 친구인데 새로운 친구인가? 자, 그래서 친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잠깐만 선생님이 저기 설정을 해야 되겠다. 대기실 설정을 해야 되겠다. 아무나 막 들어와서 아무나 막 못 들어오도록 대기실 사용 설정을 해야겠어. 했어. 친엄마가 돌아가시고 누가 들어와? 새엄마가 새엄마, 들어와. 그런데 새엄마가 콩쥐를 누구를 신데렐라를 몹시 뭐해? 구박해. 그래서 콩쥐와 신데렐라는 고생해야 했어. 그러다가 잔치에서 파티에 참석하게 되지. 네. 요정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선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멋진 남자를 만나. 그리고 뭘 잃어버려? 신발, 신발을 유리, 잃어버리고. 나중에 신발 주인이라는 게 밝혀져서 행복해지는 이야기. 요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신데렐라와 콩쥐파츠가 거의 뭐한 얘기야? 비슷한 이야기. 그래서 요 새엄마가 바로 누구의 엄마야? 콩쥐 팥쥐 엄마야. 팥쥐는 새엄마가 낳은 딸이야. 그리고 신데렐라 얘기에서는 뭐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신데렐라 새엄마도 자기가 낳은 딸을 데려오는데 그건 신데렐라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들을 데려와. 그래서 막 엄청 구박을 해. 그 자기 딸만 예뻐하고 남의 딸은 뭐 하는 거야. 신데렐라나 콩쥐팥쥐는 엄청 구박하는 이야기인데 요 팥쥐 엄마라는 이름이 붙은 까닭은 바로 뭐기 때문에? 새엄마 새엄마. 새엄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엄마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팥쥐 엄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새엄마를 대신해서 부르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부르는 어떤 그런 이름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 팥쥐 엄마 옛 이야기 있어. 콩쥐 팥쥐 이야기 속 팥쥐 엄마하고 밤티마을의 팥쥐 엄마는 새엄마라는 건 공통점이지만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 어떤 점이 다를까? 지금 쌤이 얘기한 걸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원래 이 이야기와 한번 비교해 생각해보면. 어떤 점이 달라? 음, 음, 팥쥐 엄마의 다른 점. 쌤이 아까 콩쥐팥쥐 이야기에서 팥쥐를 데리고 그 새엄마가 들어와서 콩쥐한테는 엄청나게 일을 많이 시키고 팥쥐만 예뻐하고 콩쥐는 엄청나게 구박하고 그리고 어떤 잔치에도 팥쥐만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밤티마을 영민의 집의 팥쥐 엄마하고 어떤 점이 달라? 끝이 엄마는 막 남의 딸, 음, 남의 딸이고 막 아들인데도 되게 음. 잘해주려고 노력해요. 그렇지. 콩쥐팥쥐 이야기 속 팥쥐 엄마는 콩쥐를 엄청 구박할. 하지만 밤티마을 팥쥐 엄마는 큰돌이와 팥쥐에게 뭐 하는 거야? 잘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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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점이 가장 뭐한 점이야? 두 이야기의 차이점. 다른 점인 걸 볼 수 있지. 물론 콩쥐팥쥐 여기서 팥쥐 엄마는 팥쥐를 데리고 오지만 이 밤티마을 팥쥐 엄마는 자식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어요. 없었어. 그래서 그런 점이 가장 이제 크게 다른 점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콩쥐팥쥐 신데렐라처럼 새엄마를 혹시 어려운 말로 한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새엄마를 들어봤어? 계모. 계모라는 말 들어봤어? 네. 계모라고 그래, 계모. 그러면 혹시 새아빠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자, 이 계모에서 이 모자가 무슨 모자일까? 어머니 뭐요? 어머니 뭐야? 아버지는 뭐라고 한자로 아버지는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알아? 아버지 부요. 아버지 부. 그러면 새아빠는 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 계부? 계부? 아, 계부인데 사실은 계부가 아니야. 우리 선생님 지금 계부는 작은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야. 작은 아버지. 즉 누구? 아버지의 뭐? 남동생. 남동생을 작은 아버지를 숙부, 계부, 계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라고 부르기도 하고 숙부라고 부르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계모하고 계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계부는 그런 새아빠가 아니야. 작은 아빠야. 작은 아버지야. 그러면 음, 새아빠는 뭐냐면 의부라고 불러. 의부. 뭐라고 부른다고? 의부. 의부에서 그 의부. 의자가 거짓의, 가짜의 뜻이라. 그래서 이게 좀 새아빠인데 좀 뜻이 다른데 거짓 아빠, 가짓 아빠인데 혹시 너네 이런 말 들어봤어? 의형제를 맺었다. 사회적 의형제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의형제? 네, 의형제는 뭐가 의형제인지 혹시 알아? 몰라. 의형제는 핏줄을 나눈 진짜 형제가 아니라 약속해서 형제가 된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의형제를 맺었다라고 얘기해. 혹시 삼국지에서 유비, 관우, 장비 알아? 삼국지. 제, 유비하고 관우하고 장비가 삼국지의 주인공인데 그 세 사람이 서로 의형제를 맺어. 형님하고. 근데 이 세 사람의 부모님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세준이하고 소연이도 의남매를 맺을 수 있어. 의남매를. 세준이가 소연이하고 같이 야 우리 의남매 맺자. 의형제를 맺자. 그럼 세준이하고 소연이가 진짜 아빠 엄마가 같은 사람이 아닌데 형제처럼 지낸다는 거야. 반면에 세준이는 누나랑은 친남매잖아. 응, 소연이는 오빠랑 친남매잖아. 근데 만약 세준이와 소연이가 서로 뭐야 우리 형제처럼 지내자 그러면 의남매라고 해. 의남매. 그런 것처럼 새아빠를 뭐라고 한다? 의부라고 한다. 의부. 됐어? 네, 그 다음에 요 보미를 낳았잖아. 네. 보미를 나중에 낳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보미 이 큰돌이와 영미는 친남매야. 친남매. 즉 아빠 엄마가 뭐한? 같은 사람을 보고 우리가 친남매라고 그래. 근데 보미는 누구는 같은데 큰돌이 영미와 관계 보면 보미는 누구는 같아? 아빠가 같아, 엄마가 같아. 엄마? 보미 엄마하고 큰돌이 영미 엄마가 같아? 보미는 아니요. 팥엄마가 나왔잖아. 근데 큰돌이 영미는 팥엄마가 나온 게 아니지. 네. 누가 같은 거야? 새엄마. 아빠가 같잖아, 아빠. 큰돌이 영미의 아빠하고 보미의 아빠가 같은 사람이잖아. 이제 몰라? 여기 보면 요 아빠가 같잖아, 아빠가. 네. 큰돌이와 영미도 요 아빠한테 낳은 거고, 아빠와 친엄마 사이에 낳은 거고, 보미는 아빠와 팥엄마 사이에 낳은 거고. 그러니까 아빠는 같아. 근데 누가 다른 거야? 엄마. 엄마가 다른 거, 엄마가. 어? 그 엄마가 다른 걸 보고 우리가 엄마가 다른 걸 보고 아빠는 같고 엄마가 다른 형제를 보고 우리가 배 다른 자식이다라고 그래. 다른 배 다른 자식. 엄마 뱃속에 내가 태어난다고 해서 엄마 배가 다르다고 해서 배 다른 자식이다 그러고 이복 형제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이복 형제. 이복 형제. 요 이가 다를 이자. 이북형제. 다를 이자고 복이 배복자야. 그러니까 배가 다른 형제라는 그 뜻이야. 그러니까 배 다른 자식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그러면 네. 아빠는 같고 엄마가 다른 형제도 있지만 반대로 뭐야? 아빠가 뭐하고 아빠가 다르고 다르고 엄마가 엄마가 같은 형제도 있겠지. 이해가? 다르고. 만약에 아까 친엄마가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아기를 낳았다. 이럴 때는 이제 아빠가 다르고 엄마가 같은 형제가 되는 거야.
이걸 보고 이제 씨 다른 자식이다라고 얘기하는 음, 의붓자식, 의붓 형제라고 이제 얘기하는 즉 뭐야 새아빠의 형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또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들이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혹시 이런 얘기 들을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수lem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같이 그런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몇 쪽을 보면 되냐면 13쪽에 밑에서 넷째 줄 책상은 영미가 학교에 들어오는 기념으로 뭐라고 돼 있어? 양부모님이 양부모님이 사줬다라고 돼 있는데 양부모님이 뭔지 알아? 양부모. 양부모라는 말은 입양이라는 말 들어봤어? 네, 네. 입양이 뭐야? 그, 그 뭐, 자식을 낳지 않고, 음, 어디서 뭐 데리고 오는, 그렇지. 다른 사람의 자식을 자신의 자식으로 뭐 하는 거? 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입양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다라는 표현을 써. 뭐라고? 가슴으로, 가슴으로 가슴으로 낳은 낳은 자식. 자식. 우리가 보통 아까 배로 낳은 자식이라고 했는데 임신해갖고 엄마가 10개월, 10달 동안 뭐 거의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있다가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왜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그럴까? 입양한 자식을. 가슴, 그 마음으로. 내가 직접 낳진 않았지만 나와 피는 다르지만 저 아이를 세준 어, 내 마음에 들으니까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다라고 해서 입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한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부모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입양한 부모를 보고 양부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입양해 준 부모 우리가 양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입양해서 우리가 파양이래 파양. 요 영미는 입양했다가 파양한 거야, 파양. 파양은 입양했는데 그걸 뭐 하는 거야? 깨트리는 거야. 없었던 일로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그 입양간 양부모하고 이 영미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뭐 한 거야? 끝나버린 거야. 그걸 보고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런다? 파양. 파양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역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을 알아두면 되겠고, 그래서 요즘에 이 가족 관계가 여러 형태, 여러 형태의 어떤 그런 가족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버지와 엄마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가족이 다수였더라면 요즘에는 아까 말한 대로 새엄마와 함께 사는 그러한 가족도 많고 또 새아빠와 함께 사는 그러한 가족들도 있고 또 이렇게 뭐야? 양부모와 함께 사는 그런 가족들도 있고 또 요즘에 이런 가족들도 있지. 뭐 전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은 뭘 말해? 그, 다른 나라, 뭐, 다른 나라. 뭐, 그렇지. 그 다른 나라 사람끼리, 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끼리 함께 결혼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다문화,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다문화 가족들이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티마을 영민의 집은 그동안 새엄마는 팥쥐 엄마처럼 신데렐라에 나오는 계모처럼 백설공주에도 새엄마 나오는 거 알아? 백설공주에 나오는 새엄마. 알아 몰라? 음, 몰라요. 백설공주에 새엄마 나오는 거 몰라? 응. 백설공주도 새엄마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백설공주를 내쫓지.
어?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죽이지 않고 백설공주가 살게 되는데 그런 엄마들의 그 새엄마들의 공통점이 뭐야? 신데렐라에 나오는 음, 엄마, 콩쥐팥쥐에 나오는 엄마, 백설공주에 나오는 엄마 그런 새엄마들의 공통점이 봐. 자식들에게 잘해줘, 못해줘? 구박하고, 구박하고 못되게 굴어. 그래서 우리가 새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컸었어. 옛날 이야기 속에서. 근데 요 밤티마을 영민의 집에서에 나오는 새엄마는 착해. 착한 어떤 그런 새엄마를 그리고 있는 것들. 그러면 새엄마는 꼭 나쁠까? 아니요. 아니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새엄마를 나쁘게 그렸다는 거야, 작품 속에서. 그런데 요 이금희 선생님의 동화 속에서는 밤티마을의 새엄마를 좋은 쪽으로 그리고 있어. 괜찮은 쪽으로 그리고 있어. 그럼 이렇게 새엄마를 작품 속에서 좋게 그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세준이나 소연이는 옛날 이야기에서는 새엄마를 나쁘게 그린 이야기가 많았고 이렇게 새엄마를 좋게 그린 거에 관해서 세준이. 저는 좋게 그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음, 어, 저희보다 조금 더 어린, 음, 한 5살 정도 되는 애기가 이 책을 그, 파치콩지 같은 걸 읽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때, 그런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아, 세상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 나중에 커가지고 이 책을 읽게 되면 음, 새엄마는 굳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소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약간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홈즈파치 이런 걸 다 읽고 새엄마를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이 책을 읽으면 그런 편견 같은 게 없어질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새엄마는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뭐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좋다 나쁘다 얘기할 없는 수 거죠. 세준이 없다고? 왜? 왜냐면 어떤 새엄마는 착할 수도 있고 어떤 새엄마는 나쁠 수도 있죠. 소연이 어떻게 생각해? 네? 소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새엄마는 좋다 나쁘다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해? 아니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어느 정도는? 저는 음, 실제로 음, 백설공주처럼 나빠하는 새엄마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음, 이 팥쥐 엄마처럼 음, 모르는 자식이라도 착하게 대해주는 음. 그런 새엄마도 있을 것 같으니까 막 확실하게 착하거나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옛날 이야기에는 대다수가 새엄마는 나쁘게 그리고 있을까?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세준이. 자기 자신만 소중히 여긴다는. 자기 자식만 소중히 여긴다. 친엄마가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할 거다. 하지만 새엄마는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친엄마만큼 사랑하지 않을 거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 있지 않아, 소연아? 어떻게 생각해? 뭐 자기 자식이거나 자기 자식이 아니더라도 다 똑같은 음, 사람이고 아이인데 음, 저는 솔직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새엄마는 나쁘다고 그렇게 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아, 잘해주면 아, 다른데. 똑같이 잘해야 되는데. 자, 그럼 혹시 선생님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제기해볼게. 그런데 애들이 새엄마를 좋게 그린 이런 작품을 보면, 나 친엄마보다 새엄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엄마가 있는데, 나 새엄마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새엄마가 나쁘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그래요. 친엄마하고 난 같이 살아야 돼. 친엄마 계속 제발 나한테 있어줘요. 또는 친엄마 입장에서도, 우리 애가, 나중에 새엄마한테서 자라면 구박받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참고 내가 이 아이를 잘 길러야지. 내 자식 내가 길러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새엄마는 나쁘다는 식으로 많이 그리지 않았을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밤티마을 영민해지처럼 새엄마를 좋게 그리면 문제가 있잖아. 그럼 안 되잖아.
어떻게 생각해? 그럼 새엄마를 이렇게 파치 엄마처럼 막 착하고 오히려 막 자기 아이보다 더 잘 키우는 그런 이야기로 그린 게 오히려 아니,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저는 조금 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소연이는? 저는 음. 약간 아이가 있는 새엄마면 똑같이 다 잘해줄 것 같긴 한데, 음. 팥쥐 엄마는 음. 아이가 없고 그러니까 음. 너무 귀여워서 평소보다 더 좋아해주고 그런 것 같긴 해요. 음. 자, 그래서 요 이야기에서 뭐 사실은 새엄마가 과연 뭐 자기 자식만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과연 구박할 건지 그런 점에서 새엄마라고 과연 나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까 여러분한테 그런 편견을 없애는 것들 그래서 새엄마는 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친엄마들도 대다수는 아이들에게 잘해주지만 당연히 사랑하지만 일부 친엄마들 중에는 자기 자식을 학대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더라는 거예요. 소수이지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런 동화 속 작가가 이런 작품을 그려낼 때 어떤 식으로 그려내냐라는 것들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 작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작가다. 그리고 그러한 작가들이 작품을 이렇게 동화 속 인물 주인공을 그려내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참 좋다.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이런 시각은 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걱정할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또 여러분 나름대로 소연이나 세준이가 또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이야기 처음 시작은 무슨 이야기로 시작돼? 같아요. 경미가 돌아왔다? 그렇지, 팥쥐 영미가 돌아온 것으로 시작을 좀 처음 하지. 자, 근데 물론 여기 이야기에 정확하게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영미는 부잣집으로 입양을 갔었어. 그러다가 영미가 가난하지만 친부모가 있는 뭐 친형제가 있는 자신의 집으로 뭐해? 돌아온다. 돌아왔어. 과연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일까? 아니면 그냥 영미는 입양을 가서 그대로 사는 것이 더 좋을까? 즉,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토론 주제. 토론이라는 거는 찬성과 반대로 뭐해? 나뉠 수 있는 걸 우리가 토론 주제라고 그래. 알고 그래서 있어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미는 입양 갔다가 본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야 하나. 나는 이런 토론주제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찬성 측에는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는지 반대 측에는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는지 찬성 측의 근거와 반대 측의 근거를 각각 뭐 해보자? 예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예를 들면 찬성한 사람 영미가 입양 갔다가 본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은 집에 돌아오면 이런 점이 좋다. 이런 이유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해서 찬성 측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고 또 아니다. 돌아오는 것보다 그냥 뭐해? 그 집에 그냥 그대로 사는 게 더 좋다. 입양 간 집에 그대로 사는 게 좋다라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 측의 이유를 생각해 보고 그래서 소연이와 세준이가 지금 자기 공책에다 써도 좋고 아니면 채팅창에 써도 좋고 그래서 찬성 측에는 어떤 근거가 있을지 반대 측에는 어떤 근거가 있을지 그 근거들을 각각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하고 세준이가 할 일 어, 알겠어? 뭔지는 알겠는데, 응. 내, 그, 찬성이랑 반대를 둘 다 써야 돼요? 아, 찬성 측도 근거를 예상해 보고 반대 측도 근거를 예상해 보고 해서 선생님이 생각할 시간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3분 네. 정도 해서 찬성 측의 근거도 많이 반대 측의 근거도 많이 해서 많이 예상할수록 좋은 거고 그 3분 후에 우리가 한번 그 근거 예상한 것들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어떻게 몇 가지 써봤어? 네. 찬성 2개, 반대 2개요. 소연이는? 저 찬성 1개, 반대 3개요. 그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소연이부터 한번 발표해볼까? 소연이 찬성 찍은 거 뭐를 예상했을까? 보다는 자신의 가족이 없으면 좀 외롭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낫다. 아, 그 뭐야. 가족이 없으면 외롭기 때문이다? 네. 또 찬성치가 어떤 거가 있었어? 학교에 갈 때도 심심하지도 않고 좋은데 밤티 마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심심하지 않다. 음. 음. 또 있어? 근거? 찬성측? 저는 2개? 찬성층 끝났어요. 세준이 혹시 찬성치가 어떤 근거 있을까? 가족들과 지내면 음. 기분이 훨씬 좋아요. 가족들과 지내면 뭐라고? 가족들과 지내면 기분이 더 좋아요. 아, 기분이 좋다. 가족이 없으면 외롭기 때문이다. 가족과 있으면 기분이 좋다. 외롭지 않고 기분이 좋다. 또, 찬성 끝났어요. 찬성 끝났어. 자, 이번엔 반대쪽 세준이부터 발표해보자. 학교에 그 음, 옷을 마음에 드는 걸로 입을 수 있어요. 뭐라고? 학교에 뭐라고?
마음에 드는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옷을 마음껏 입을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옷을 입을 수 있다. 또 반대쪽. 그리고 사고 싶은 걸 좀 살 수 있어요. 그 하고 부잣집. 싶은 것을 살 수 있다. 네. 또, 그리고 돈이 많으면 그 학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좀 더 똑똑해질 수 있어요. 학원을 많이 다닐 수 있어서 똑똑해질 것이다. 또 있어? 반대쪽은 끝났어요. 소연이는? 부잣집에 있으면 머리도 잘 묶어주는데, 머리를, 방티마을에 있으면 아, 머리도 잘 못 묶어서 이병 가는 게 더 낫다. 머리를 마음에 들게 예쁘게 묶을 수 있다. 또, 잠깐만 세준아. 소연이. 부잣집은 집도 세련되고 예뻤는데, 음, 집도 낡아서 침대 놓을 자리도 없어. 좋은 집에 살 수 있다. 또 있어, 소연이? 아니요, 전 이렇게 두 끝났어. 개. 세준이, 뭐, 아니, 그런데 어, 그 마음에 드는 머리를 음, 마음에 묶을 수 있다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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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왜? 그, 어, 만약에 음, 장난한다 해도 그 머리는 잘 묶을 수도 있잖아요. 소연이, 세준이의 그런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엄, 그, 뭐냐, 그, 팥쥐 엄마. 팥쥐 엄마. 음, 팥쥐 엄마가 머리를 예쁘지 않게 묶었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오빠가 잘 묶을 수도 있잖아요. 아, 이 책에 그리고 따르면, 말해, 소연이. 아빠나 오빠가 잘 묶을 수도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반대를 빼야 돼, 소연아? 아, 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 책에 따르면, 팥쥐 엄마는 머리를 제대로 잘 묶지 못했고, 반면에, 양부모, 입양간 집의 양부모는 머리를 아주 예쁘게 여러 잘 가지로 묶고 묶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헤어스타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입장에서라면, 그러면 이게 뭐의 이유가 되는 거야?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에 반대였던 이유. 야, 너 자기 집, 너네 집 돌아가면 뭐 머리도 이쁘게 못 묶어. 그래? 그럼 나 안 돌아갈래. 이럴 수도 있잖아. 머리 묶는 걸 뭐하게 여기는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성 측의 근거와 반대 측의 근거들을 각각 예상해 보았는데, 영미가 본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좋은 점들이란 부분에서 심심하지 않을 거다. 가족이 없으면 외롭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라고 할 수 있고, 누구의 마음? 가족들의 마음도 뭐한다? 생각해요. 행복해진다. 요, 그, 영미를 보내놓고 아빠나 오빠의 마음이 좋지? 아, 슬퍼졌잖아. 근데 영미가 돌아오면 그 가족들이 뭐 하는 것들, 행복해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을 거다. 그러니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어? 반대측에서는 이거 외에도, 뭐야, 큰돌이네 집이, 경제적으로 영미를 키우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 음, 영미를 키우려면 영미 옷도 사줘야 되고, 영미 먹을 것도 해야 되고,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가는 돈이 거. 더 많이 드는데, 입양 가 있으면 그 큰돌이네 집에 그 돈이 안 들 거 아니야. 네. 근데 영미가 돌아오면 그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큰돌이네 집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 네. 여러분들 이거를 영미의 입장, 지금 여러분이 말한 대로 영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 근데 영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큰돌이네 집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 또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 입양한 부모. 어? 입양한 부모가 쓸쓸해진다. 입양한 부모가 영미를 다시 돌려보내면 입양한 부모 네. 입장에서 쓸쓸해질 거 아니야. 네.
또 약속을 뭐 해야 된다? 잘 지켜야 한다. 입양이라는 것도 하나의 뭐야? 약속이잖아. 근데 그 약속을 이렇게 깨트려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반대측엔 또 반대측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는 거지. 또 여기서 뭐야? 시골에서 더 뭐하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라고 한다던가. 뭐 그 찬성한 쪽에서는 밤티 마을이 시골이고 입양한 부모는 도시인데 시골 생활이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고 물론 이쪽에서는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도시 생활도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찬성주가 반대측의 근거를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지금 이게 돌아와야 되는 건가 뿐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영미가 친엄마에게 가야 하는지 또는 그 큰돌이 그 뭐야 팥쥐 엄마가 또 집을 나가지 나중에 네. 팥쥐 엄마가 집을 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토론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야. 또는 그 큰돌이가 제광이를 혼내주잖아. 제광이를 혼내줘야 하는지 또 팥쥐 엄마가 또 제광이 형제를 또 뭐해? 혼내주잖아. 팥쥐 엄마가 제광이 형제를 혼내주는 게 과연 잘한 일인지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다양한 토론주제를 찾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성과 반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신통방통 플러스 동물 이야기 제목만 들어보니까 뭐에 관한 책 같아? 동물이요. 동물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동물들의 여러 가지 생활들에 대해서 되어 있는 책인데 신통방통 동물 플러스 신통방통 플러스 동물 이야기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겠고 소연이가 오늘 이렇게 진행할 거 3개나 준비해서 진행 잘했습니다. 다음 주도 그러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세연이라네. 소연이, 세준이 다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